장면일 아침, 아파트 복도.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 가득하다. 박정숙이 양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쥔 채 윤지 부부의 집 앞에 선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이동형 난방기에 웅웅대는 진동음.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장바구니 끈을 정리하고 헝클어진 앞머리를 뒤로 쓸어 넘긴다. 초인종 버튼 위로 손가락이 떨린다. 띵! 초인종이 울리자 안쪽에서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윤지가 말보다 먼저 표정을 던진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입술은 단단히 오므라져 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윤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터져 나온다. 정숙은 걸음을 반쯤 내디딘 채 얼어붙는다. 발끝이 문턱을 넘지 못해 허공에 걸린 듯 멈춰 있다. 윤지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정숙에게 들이밀 듯 높이 든다. 마트, 약국, 또 마트 이게 다 뭐예요? 정숙은 그게 하고 입을 떼지만 곧 닫는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현관 조명이 켜지며 정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윤지는 그 그림자를 밟아 누르듯 정숙에게 한 발 다가선다. 장면 2 거실 진입. 민수가 거실에서 양말을 찾다 말고 돌아본다. 여보, 일단 들어오시게 하고. 하지만 윤지는 민수의 말을 자르고 카드를 흔든다.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정숙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는다. 신발장 위에 놓인 향초와 액자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낸다. 정숙은 그 소리에조차 놀라 손을 움츠린다. 정숙이 거실로 들어서며 장바구니를 식탁 끝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안에는 미역, 다진 마늘, 배추 한 포기, 작은 도라지 한 봉지가 담겨 있다. 윤지는 장바구니를 힐끗 보고 눈썹을 더 찡그린다. 또 반찬하셨어요? 지난번 것도 남았는데.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한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금세 사라진다. 민수는 식탁 아래로 발을 떼었다 붙였다 반복하며 눈치만 본다. 거실 TV는 꺼져 있고 가습기 소리만 가늘게 울린다. 집안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진다. 장면 3 카드 명세서. 윤지는 식탁에 명세서 종이를 툭 던진다. 종이가 반쯤 미끄러져 정숙 발치까지 떨어질 뻔하다가 멈춘다. 이거요. 병원비까지 다 우리 카드로 긁으셨네요. 정숙은 당황해 손가락을 비비며 서 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말을 하셨어야죠. 왜 혼자 다 처리하고선 이렇게 돼서야 알려요?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그 숨이 떨려서 윤지는 더 예민하게 들린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윤지는 바로 끊는다.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두신 거잖아요. 정숙의 손등에 힘이 들어가 혈관이 도드라진다. 장바구니의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정숙의 미세한 떨림을 대신 말해준다. 장면 4 윤지의 불만 폭발. 윤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한다. 보세요. 하루에 마트 2번 간 날도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자주 사세요? 정숙은 시선을 들지 못한다. 조명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려온다. 필요한 게 있어서. 정숙의 대답은 흐릿하고 작다. 필요한 게 뭔데요? 말씀을 하셔야 알죠. 민수가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린다. 박자를 잃은 리듬처럼 조용히 떨리다 멈춘다. 그게 집안의 불안정한 공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 뒤에 있던 식탁 모서리에 손이 스치며 작은 통증에 미세하게 얼굴이 찡그려진다. 윤지는 그 표정을 눈치채고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정숙은 말 대신 작게 고개를 저을 뿐이다. 장면 오갈등의 확실한 기울기. 식탁 위 시계가 틱틱 소리를 낸다. 정숙이 그 소리에 맞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윤지는 물컵을 꺼내 마시며 말투를 조금 낮추지만 단단함은 그대로다. 요즘 우리 상황 모르세요? 저도 회사에서 일 줄고 민수도 프로젝트 없어서 힘든데. 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든다. 눈동자에 조명 반사가 묻어번들거린다. 미안하구나.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방 안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 윤지는 다시 숨을 크게 내쉰다. 숨이 길어지며 거실 공기를 짓누른다. 장면 6 민수의 개입 실패.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여보, 어머니도 사정이 있었겠지. 조금만. 윤지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말한다. 민수야, 내가 몰라서 그래. 이건 반복이야. 매번 뭔가 숨기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뒤처리하고. 민수의 어깨가 작게 떨어진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쪼그라든 듯 가슴께에 손을 모은다. 그래도 내가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았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윤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씁쓸하게 웃는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으면 더더욱 말을 하셨어야죠.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인다. 윤지의 말이 더 큰 그림자로 내려앉는다. 장면 7 공기의 변화. 잠시 정적. 가습기 소리만 방 안을 채운다. 정숙은 식탁에 장바구니를 잡고 들어올리려 한다. 이건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윤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장바구니를 막는다. 비닐이 찢어질 듯 팽팽한 소리. 됐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어차피 또 해오실 거잖아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다. 그 내려놓는 동작마저 조심스럽다. 윤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본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반사되고 윤지의 얼굴에 명확한 선을 그린다. 그 빛이 윤지의 눈매를 날카롭게 만든다. 정숙은 말없이 두 손을 깍지 낀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하게. 장면 8일막의 마무리 장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면 다음부턴 꼭 말할게. 윤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식탁 위 명세서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제발 그래주세요. 정숙은 신발을 신으려다 현관에서 잠시 멈춘다. 문틈 사이로 복도에 찬 공기가 들어오고 그 바람이 정숙의 어깨를 스치며 한번 흔든다. 윤지는 어머니의 등을 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민수는 둘 사이를 보며 한숨을 삼킨다. 정숙은 아주 작은 들리지도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며 복도로 나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가습기에서 나온 김이 천천히 허공에서 흩어지면서 1막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끝난다. 장면 1 늦은 오후 아파트 단지 입구. 정숙이 단지 입구 벤치에서 작은 휴대용 약봉지를 꺼내 허리에 붙인다. 불빛은 아직 켜지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패딩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 목 쪽이 허전하다. 지나가던 주민이 정숙을 흘끗 보고 지나간다. 정숙은 그 시선에 반응하려다 말고 고개만 살짝 숙인다. 윤지가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단지로 들어온다. 멀리서 정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잠시 멈춘다. 거리 20m 사이에 바람이 부딪히며 두 사람의 외투 끝을 흔든다. 윤지는 일단 모른 척 지나가려 하지만 정숙이 허리를 짚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표정은 염려와 어색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윤지가 조심스레 다가간다. 정숙은 놀라 급히 손을 내린다. 왔네.
말끝이 바람에 묻힌다. 윤지는 비닐봉지를 흔들며 말한다. 마트 갔다가 들른 거예요.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은 잠깐 대답을 준비하듯 입술을 꼭 다문다. 그냥 좀 걷고 있었어. 대답은 짧지만 몸의 굽은 각도와 손의 떨림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유지된 채 걸음이 이어진다. 장면 2단지 내 산책길. 산책길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축축한 길에 노란빛이 번진다. 윤지는 정숙의 걸음이 아주 느린 걸 처음 인식한다. 정숙이 오른쪽 발을 내디딜 때 약간의 통증이 스치듯 지나간다. 그 순간마다 정숙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다. 윤지는 그걸 보면서도 시선을 바로 맞추지 못한다.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 정숙의 발끝에서 멈춘다. 어머니 다리 아파요? 정숙은 급히 손사래를 친다.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빛에 비친 정숙의 신발이 다라 모양이 틀어진 것이 보인다. 발등 위 천이 얇아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 윤지는 그걸 보자 눈이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쉰다. 하지만 그게 바로 걱정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괜히 괘씸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만 떠오른다. 멀리서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이 지나가며 윤지와 정숙을 번갈아 보고 속삭인다. 며느리인가 봐. 어머니가 저런 옷을 입으셨네. 작은 목소리가 산책길에 얇게 깔린다. 정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지만 윤지는 그 속삭임이 귀에 콕 박힌다. 장면 3단지 글린 마켓 앞. 마켓 앞 조명은 백색이라 사람 얼굴의 피곤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숙은 기계적으로 할인품 진열대를 바라본다. 묶음당 980원짜리 채소, 깔끔하게 포장된 두부, 그리고 구석에 당일 폐기 스티커가 붙은 반찬 용기들. 윤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본다. 정숙이 가장 싼 반찬들만 살피는 시선을 보고 윤지의 표정이 고정된다. 정숙이 반찬 가격표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머뭇거린 뒤 폭 찌그러진 동전 지갑을 펼친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3장, 100원짜리 몇 개. 윤지는 눈을 크게 한번 깜빡인다. 그 작은 지갑 하나에 지난달의 카드 명세서가 그대로 겹쳐진 듯 떠오른다. 정숙은 결국 반찬 2개 중 스티커가 더 많이 붙은, 즉 유통기한이 더 임박한 쪽을 고른다. 그 손끝이 조심스럽고 체념에 가까운 느낌이 스친다. 윤지가 다가가려고 하자 정숙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든 반찬 용기를 떨어뜨릴 뻔한다. 윤지가 냉큼 받아든다. 정숙은 당황해 눈길을 피한다. 그냥 싸길래. 목소리가 바람에 밀려 찢어지듯 떨린다. 장면 4마켓 내부, 조명 아래 드러나는 차이. 두 사람은 계산대로 간다. 계산대 위 조명이 아주 밝아서 정숙의 옷감 상태, 얼굴의 주름, 손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숙의 손등엔 장바구니 끈이 오래 눌린 자국이 파랗게 남아있고 엄지손톱은 약간 갈라져 있다. 윤지는 그걸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한다. 점원은 윤지에게 먼저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그러고선 정숙에게는 시선을 슬쩍 줄 뿐 말을 하지 않는다. 정숙은 카드를 꺼내려다 순간 망설인다. 카드가 지갑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자 손가락 끝으로 계속 잡아당긴다. 윤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본다. 결제를 마친 뒤 점원은 봉지를 윤지에게 건넨다. 정숙이 손을 뻗자 점원은 본능적으로 봉지를 뒤로 당겼다가 다시 억지로 웃으며 건넨다. 그 아주 짧은 순간 윤지는 점원의 행동을 정확히 본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정숙은 봉지를 가슴께로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다. 마켓 문을 나서는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높낮이가 조용히 자리한다. 장면 5단지 놀이터 근처 벤치. 둘은 벤치에 앉는다. 놀이터의 흔들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며 철컥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조용한 갈등 위에 얇게 스며든다. 윤지는 말을 해야 할지 계속 망설인다. 정숙은 손등을 주무르며 반찬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요즘 잘 지내세요? 윤지가 꺼낸 말은 어색하고 가볍다. 정숙은 잠시 멀리 바라본다. 응, 그냥 잘 지내지. 대답이 너무 짧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너무 많은 게 숨어 있다. 윤지는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말한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장도 너무 자주 보시고. 정숙의 손놀림이 잠깐 멈춘다. 그러나 바로 다시 손을 감싸준다.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윤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한 듯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말은 서로 닿지 못한 채 계속 겉돌기만 한다. 장면 6기가 하는 길. 아파트 복도 조명이 켜지며 둘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붙는다. 그림자만큼은 크기도 모양도 거의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실제 거리는 여전히 1m쯤 떨어져 있다. 윤지가 먼저 걸음을 멈춘다. 정숙의 슬리퍼 바닥이 닳아 걷는 소리가 조금씩 끌리는 소리로 변한다. 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고개를 돌린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윤지가 문고리를 잡고 돌아본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하세요. 정숙은 잠깐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굴 전체로 퍼지지 않는다. 필요한 거 없는데 뭐. 윤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면서도 굳이 더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생길까 두려운 듯 정숙은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윤지는 문을 닫지 않고 그 등을 바라본다. 복도 조명이 정숙의 어깨 위에 쓸쓸한 윤곽을 만든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조용한 이막의 긴장감이 마무리된다. 장면일 아침 윤진의 현관. 하루가 조금 밝아올 무렵 복도는 새벽 난방기 소리만 들린다. 정숙이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윤진의 문 앞에 선다. 보자기에는 방금 만든 듯 따뜻한 김이 살짝 배어 있다.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을 멈춘다. 어제 윤지의 표정이 떠오른 듯 시선이 아래로 떨어진다. 결국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 앞 바닥에 반찬 보자기를 내려놓는다. 살짝 흔들리는 보자기 위로 미세한 김이 올라온다. 문 손잡이가 갑자기 찰컥하고 돌아간다. 윤지의 얼굴이 보이자 정숙은 놀라 서둘러 몸을 들썩인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윤지 목소리는 놀람보다는 피로가 더 섞여 있다. 정숙은 당황해 손을 흔든다. 아니, 그냥 뭐 좀 놔두려고. 윤지는 문틀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실내 공기와 복도에 서늘하게 서 있는 정숙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매번 오시면 저희도 부담돼요.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단단하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발끝이 흔들리고 있다. 장면 2 거실 반복되는 긴장. 윤지는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면서 숨을 길게 내쉰다. 식탁 위에 놓인 어제 반찬통과 새로 놓인 보자기가 겹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반찬들 사이로 정숙이 쌓아온 눈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윤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아, 이거 언제 다 먹지? 그 말은 혼잣말임에도 정숙에게 들렸을 때의 반응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소파에서 TV를 틀고 있는 민수가 고개를 든다. 또 오셨어? 그 말투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다. 윤지는 짜증을 숨기지 못한다. 자꾸 우리 집 들락날락하시니까
부담스럽지. 민수는 더 말하려다 입술을 꺾는다. 집안 공기가 서서히 단단해지고 침묵이 이곳저곳 벽에 박힌다. 장면 3 같은 날 오후 작은 편의점 앞. 윤지가 급하게 우산을 접으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다. 바깥에서 바람이 우산 끝을 마구 흔든다. 문이 열리자 편의점 안에서 보던 장면이 멈춘다. 정숙이 삼각김밥과 작은 두유 그리고 파스 1개를 들고 서 있다. 점원이 말한다. 어머니, 오늘도 이거만 하세요? 익숙한 말투지만 친절보다는 대충 맞추는 느낌이 난다. 정숙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인다. 예, 이것만. 윤지는 자동문 옆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본다. 정숙의 레인코트는 어깨 부분이 젖어 어두운 얼룩을 만들고 있고 신발은 물에 젖어 앞코가 무겁게 처졌다. 윤지 눈동자에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 병원 약국마트 기록이 순간 겹쳐진다. 정숙이 지갑을 뒤적이는데 동전 몇 개가 가볍게 부딪히며 딸랑거린다. 정숙은 파스를 결제하려다 움찔한다. 카드 결제를 하려다 망설인다. 손끝이 떨린다. 윤지는 그 떨림을 본다. 그러나 바로 다가가지 못한다. 고민이 시선에 고스란히 남는다. 장면 4 편의점 내부 불편한 작은 진실들. 정숙이 카드를 긁는데 작은 오리움이 난다. 삐. 정숙은 당황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긁는다. 또다시 오리움. 점원이 말한다. 잔액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기처럼 사라질 듯 흐려진다. 그럼 파스는 빼주세요. 윤지의 눈이 흔들린다. 정숙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인다. 옷이 젖어 색이 어둡게 번진 어깨, 눌린 머리, 한 손으로 삼각김밥 봉지를 꼭 잡은 모습. 윤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 계산대 옆에 선다. 제가 계산할게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다. 정숙은 뒤돌아 놀란 표정으로 윤지를 본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윤지는 작은 숨을 삼키고 짧게 말한다. 필요한 건 해야죠. 정숙은 얼떨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 사이 편의점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장면 5 편의점 밖, 빗속의 대화.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비냄새 가득한 바깥으로 나온다. 얇은 비가 계속 떨어지고 바닥은 어두운 회색으로 젖어 있다. 정숙은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우산 없이 빗속에 서 있다. 윤지는 황급히 우산을 펴 정숙 위로 들이댄다. 어머니, 우산은요? 정숙은 멋쩍은 듯 옷깃을 여민다. 나 그냥 금방 올 줄 알고 안 들고 나왔어. 윤지는 말없이 정숙 위에 우산을 더 가까이 가져다 놓는다. 그 순간 정숙이 말없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우산 밖으로 나온다. 나는 괜찮아. 너 젖는다. 윤지는 우산을 자신 쪽으로 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정숙에게 더 밀어준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반 발짝 뒤로 빠진다. 둘 사이 거리만 조금씩 증가한다. 비가 둘의 대화를 대신해 사각사각 떨어진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정숙은 짧게 고개를 젓는다. 됐어. 너희도 사는 게 빠듯한데. 윤지는 숨을 멈춘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면 6-집, 반복되는 감정의 파동. 윤지가 집에 도착해 우산을 접는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조명이 켜지며 온도 차이로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민수가 부엌에서 컵라면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랑 있었어? 윤지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한다. 어머니. 민수가 놀란다. 비 오는데 어머니 혼자 계셨어?
윤지는 대답 대신 젖은 옷을 걸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다. 민수는 윤지 표정을 보다 조용히 다가와 앉는다. 여보, 어머니 요즘 뭔가 사정 있는 것 같아. 윤지는 수건을 멈춘다. 정숙이 편의점에서 카드가 거절된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 앞에 반찬을 놓고 가던 아침 장면도. 그러니까 윤지는 그 한마디만 한다.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미안함, 짜증, 걱정, 피로. 하지만 그중 아무것도 말로 꺼내지지 않는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윤지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한다. 집안은 더 조용해지고 가습기 소리만 잔잔하게 울린다. 장면 7 3막의 마지막 장면, 작게 흔들리는 균열. 밤 복도에 작은 발소리가 난다. 윤지가 문 앞에서 잠깐 귀를 기울인다. 발소리는 짧게 멈췄다가 다시 사라진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 안에는 젖지 않은 채 고이 담긴 찐 고구마 2개. 윤지는 가만히 서서 그 고구마를 바라본다.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린다. 그 작은 흔들림이 곧 사막의 증거 발견으로 이어질 예감처럼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다. 조용한 집안에서 윤지는 문을 천천히 닫는다. 고구마 향이 아주 약하게 남은 채 산막은 잔잔한 균열 위에서 끝난다. 장면 1 흐린 오후, 작은 병원 앞. 하늘은 흐리고 가벼운 먼지가 공기 중에 떠 있다. 윤지는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다 문득 골목 안쪽 병원 간판을 본다. 정숙이 자주 병원비를 긁었던 그 이름. 윤지는 발걸음을 멈춘다. 현관 유리문 안쪽에서 환자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간호사가 안내를 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순간 정숙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인다.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손에 진료비 영수증을 쥐고 봉투가 구겨지지 않게 양손으로 꼭 잡고 있다. 정숙은 병원 문 앞 계단에서 무릎을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내려온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작은 통증이 얼굴에 스친다. 윤지는 그 장면을 멀쩡히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다리를 떼지 못한다. 마치 본인이 목격해서는 안 될 장면을 본 사람처럼 몸이 순간 굳는다. 바람이 병원 간판을 스쳐 지나며 파란 플라스틱 간판이 삐걱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윤지에게 현실감을 되돌려준다. 장면 2 약국 앞에서 정숙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옆 약국으로 들어간다. 윤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천천히 따라간다.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서 살짝 겹쳤다가 다시 떨어진다. 약국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상담받는 모습이 보인다.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며 작은 설명을 던진다. 정숙은 머리를 조심스레 끄덕이며 약 봉투를 받아들고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바로 넣는다. 비닐봉투가 아닌 소리나지 않는 천주머니 안으로. 나는 소리 없는 그 행동이 얼마나 익숙하고 오래된 루틴인지 보여준다. 윤지는 약국 문 앞에서 끼어들까 말까 계속 고민한다.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불편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문을 열진 못한다. 정숙이 나오는 모습을 기다릴 뿐이다. 정숙이 약국 문을 나섰을 때 바람이 약 봉투를 살짝 흔들어 종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낸다. 그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자 윤지의 눈이 잠시 감긴다. 장면 3 골목길, 말하지 못한 순간들. 정숙은 허리를 조금 구부린 채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걷는다. 윤지는 10M 뒤에서 따라가며 그 보폭을 맞추려 하지도 뛰어 앞서가지도 않는다.
정숙이 길가 벤치 옆에 멈춘다. 벤치에 앉지 않고 손잡이를 살짝 잡고 허리를 일자로 펴본다. 그 표정에 아린 느낌이 잠깐 스친다. 윤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본다. 보는 동안 숨을 들이쉬지도 않는다. 정숙은 교차로 쪽으로 다시 걸어가고 신호등 앞에서 조용히 신호를 기다린다.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정숙은 재빨리 뛰지 않는다. 천천히 한 박자 늦게 건넌다. 윤지는 그 모든 디테일을 처음 본 것처럼 시선 한 번 놓치지 않는다. 이 거리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지난 명세서의 의문점들이 하나씩 정확한 화면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병원 기록, 약국 결제, 마트 결제, 파스, 도라지, 삼각김밥, 그리고 고구마. 윤지는 짧게 숨을 내쉰다. 목 안쪽이 잠시 흔들리지만 아직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장면 사집 앞 복도, 조용한 대면 전. 정숙은 복도를 따라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한다. 열쇠를 꺼내던 손이 잠시 멈춘다. 주머니 안약 봉투가 빠져나올까 조심스레 눌러잡는다. 윤지는 계단 아래 그림자 속에서 정숙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말 한마디 건네기엔 장면 전체가 너무 조심스럽고 정숙의 등이 너무 외롭고 윤지의 마음은 너무 흔들려 있다. 정숙은 문을 열어 들어가기 전 뒤돌아본다. 복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윤지가 살짝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고 있는 걸 정숙은 전혀 모른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긴다. 그 소리가 복도에 조금 더 울린다. 윤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온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본다. 장면 오윤지의 집, 저녁. 집 문이 열리자 따뜻한 난방 공기가 세게 밀려온다. 민수가 라면을 끓이고 있다. 부엌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 윤지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묻는다. 왜 이렇게 늦었어? 비 왔는데. 윤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는다. 민수는 라면을 끄고 다가온다. 무슨 일 있었어? 윤지는 손가락을 맞잡았다 풀었다 한다.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머니 병원 다니시나 봐. 민수는 눈이 크게 뜨인다. 병원?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파스도 오늘 카드 거절돼서 못 사시더라. 민수의 얼굴이 굳어간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윤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냥 본 걸 그대로 말한다.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픈 것 같아.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잃는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 숨만 길게 들이쉰다. 그 사이 윤지의 눈빛이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나 죄책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은 아직 말로 떠오르지 않는다. 장면 6결정을 향한 순간들. 윤지는 식탁 위에 앉아 가만히 양손을 내려다본다. 그 손이 오늘 편의점에서 정숙의 떨리는 손을 잡지 못했던 장면과 정확히 겹친다. 민수가 가까이 앉아 묻는다. 여보, 우리 너무 했나? 윤지는 대답 대신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영수증 하나를 꺼낸다. 편의점에서 대신 결제한 파스와 두유, 삼각김밥, 작은 금액들. 하지만 그 금액이 가진 의미를 방금 본 장면들이 모두 채운다. 윤지는 마지못해 입을 연다. 어머니가 왜 말을 못하셨는지 알 것 같아. 민수는 한 번 삼킨 숨을 다시 삼킨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서 말 못하신 것 같아. 윤지는 눈을 내리깔며 속삭인다.
어머니가 진짜로 우리한테 패될까봐 그걸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말하고 나니 집안 공기가 잠시 젖어 있다가 그 젖음을 머금은 듯 더 무거워진다. 장면 7사막의 정점, 감정의 폭발은 대사 한 줄. 윤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관을 바라본다. 어디론가 가려는 듯 고개가 움직인다. 그리고 민수에게 짧게 한 문장을 말한다. 우리가 어머니를 몰랐어. 그 한 문장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집안을 가득 채우며 울린다. 부엌에서 가습기 김이 천천히 흐르고 그 김 속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린다. 사막은 누구도 울지 않지만 가슴 안쪽이 깊게 흔들린 상태로 조용히 끝난다. 장면 1주말 점심, 가족 모임 식당 앞. 식당 간판이 반짝이는 점심시간. 한식당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바람에 현수막이 환영합니다를 흔들어댄다. 윤지와 민수가 식당 입구에 도착한다. 윤지는 연한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본다. 정숙은 이미 도착해 식당 창가 쪽에 서 있다. 검은 가디건과 손에 든 작은 가죽 가방이 늘 그렇듯 오래됐지만 단정하다. 정숙이 두 사람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든다. 왔구나. 윤지는 억지 미소도 아닌, 어색한 미소도 아닌 그냥 조용한 인사만 고개로 대신한다. 민수가 문을 열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간다. 장면 이 넓은 좌식 테이블, 친척들 등장. 벌써 자리 잡은 친척들이 떠들며 반갑게 맞는다. 사촌형은 고기를 굽고 큰어머닌 양념장을 섞고 있다. 하지만 정숙이 등장하자 어색한 공기 한 줄이 스르륵 생긴다. 언니 오셨네. 누군가 애매한 인사를 한다. 말투도 웃음도 억지스럽다. 정숙은 자리를 잡으려다 한 친척이 던진 말에 걸린다. 요즘 민수네 카드 많이 쓴다며? 사돈 아주 신세 많이 지시네. 테이블에서 작은 웃음이 흐른다. 그러나 그 웃음은 농담보다 가벼운 비난의 형태에 가깝다. 정숙은 젓가락을 쥔 손을 딱 멈춘다. 웃지도 못하고 항변도 못하고 그저 그대로 고개를 숙인다. 윤지는 무표정으로 테이블을 바라보다 눈을 아주 짧게 감는다. 그 순간 편의점에서 떨리던 정숙의 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장면 3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화. 사촌형이 말한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니던데요? 민수 덕에 좀 여유 생긴 거 아냐? 정숙은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사래를 친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친척이 말한다. 적당히 해야지. 요즘 누가 며느리 집에 손 벌려? 식탁 위에 깍두기 국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반찬 그릇 옆으로 빨간색 선을 만든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린다. 윤지는 그 선을 잠시 바라본다. 손끝이 살짝 떨린다. 정숙은 표정이 흐려졌다. 입술이 떨리며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한다. 그 모습은 윤지가 며칠 전 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겨우 견디고 있는 사람의 모습. 윤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장면 4 윤지의 첫 번째 응시. 윤지가 고개를 들어 친척들을 하나씩 본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식탁 위의 공기를 바꾼다. 민수가 눈치채고 살짝 윤지의 손등을 건드린다. 하지만 윤지는 피하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 숨이 가라앉고 식탁의 대화가 모두 멈추는 순간 윤지가 조용히 입을 연다. 어머니가 카드 쓴 거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하지만 단단하고 명확하다. 순식간에 테이블이 고요해진다. 접시에 있던 고기에서 피어오르던 김마저 멈춘 듯 보인다. 장면 5 진실의 공개. 윤지는 말한다.
어머니는 필요한데도 못 쓰고 계셨어요. 정숙이 놀라 고개를 든다. 윤지야, 그만해. 윤지는 잠시 정숙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파스도 마음대로 못 사셔서 편의점에서 카드 거절나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반찬만 고르셨고 병원도 혼자 다니셨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는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눈을 피한다. 정숙은 어쩔 줄 몰라 손을 계속 만지작거린다. 윤지는 더 세게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 정숙이 감당해온 생활의 단면을 조용히 올려놓는다. 저 때문에 제 눈치 보시느라 말도 못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정숙의 입술이 살짝 열리지만 말은 나오지 않는다. 장면 6 뒤집히는 공기. 큰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본다. 언니 혼자 병원 다녔어?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애들 바쁜데 내가 괜히. 사촌형이 멋쩍은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는다.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냥 사시는 줄 알았네. 조금 전까지 웃음 섞인 비난을 하던 친척들이 모두 시선을 내린다. 식탁 위 냄비에서 물방울이 톡하고 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린다. 윤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한다. 어머니한테 신세진 건 저희예요. 잠시 멈추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힌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윤지를 본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부드러운 숨이 섞인 듯 흔들리기만 한다. 장면 7 식당 전체가 조용해진 순간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아주 잠깐 조용해진다. 갑자기 들리는 젓가락 소리조차 큰 소음처럼 느껴진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식탁 아래로 숨긴다. 윤지는 그 손을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안다. 민수는 윤지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올린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다. 정숙은 조용히 말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윤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테이블 전체가 말 그대로 응징된 듯 아무도 더는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는다. 정숙을 향하던 모든 가벼운 비난이 거꾸로 자신들에게 돌아온 순간 장면 8 오막의 마무리, 조용한 균형 변화. 식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냉면을 내려놓는다.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며 두 사람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든다. 정숙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말없이 내려놓는다. 윤지는 부드럽게 말한다. 어머니 드세요. 오늘은 제가 고기 굽게요. 정숙이 천천히 젓가락을 든다. 손끝이 살짝 떨리지만 표정이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 그 떨림 하나가 식탁 위 공기를 다시 바꾼다. 고기는 천천히 익어가고 정숙은 오래간만에 작지만 온전한 한 입을 먹는다. 그 장면 위로 조용한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오막은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장면 1 저녁 식당 밖 골목.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실내 공기는 문틈 사이로 잠깐 새어나오고 이내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가득 채운다. 윤지와 정숙은 나란히 식당 앞에 서 있다. 주변 가로등은 오래된 노란빛을 뿜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살짝 흔들린다. 정숙은 가방끈을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작거린다.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그 떨림이 윤지 눈에 그대로 들어온다. 민수는 뒤에서 두 사람을 잠시 지켜보다 저 먼저 차 가져올게 하고 조용히 골목 아래로 내려간다. 두 사람만 남는다. 공기가 확 달라진다. 조용하고 매혹적으로 서늘하다. 말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긴 공기.
장면 이 어색한 시작. 윤지는 가방끈을 한번 고쳐 잡는다. 정숙은 발끝만 계속 바라본다. 둘 사이엔 말하지 않은 말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걸 어떻게 꺼낼지 서로 몰라. 숨만 얕게 오간다. 윤지가 먼저 입을 뗀다. 어머니, 아까 식당에서 그 얘기 제가 너무 갑자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윤지를 막는다. 아니야. 내가 한 말 다 맞아.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아. 들릴락 말락한다. 그 작은 고백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린다. 윤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잠시 멈춘다. 그러나 바로 말을 잇지 않는다. 입술만 아주 천천히 다물었다 열었다 한다. 장면 3. 정숙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정숙이 벽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다. 가로등 불빛 아래 주름진 손등이 더 선명해진다. 내가 너희 힘든 거 아는데. 정숙은 말끝을 잇지 못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조금씩 흔들린다. 그래서 말 못했어. 정숙은 손끝으로 가방을 더 꽉 쥔다. 말하면 너희 더 힘들까봐. 그 말이 바람에 실려 골목 오래된 벽에 스치듯 부딪힌다. 윤지의 눈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어진다. 그 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온다. 정숙은 계속 말한다. 내가 아프다는 말도 너희가 신경 쓸까봐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목이 막힌 듯 숨만 잠시 길어질 뿐이다. 장면 4. 윤지의 반응. 윤지는 잠시 정숙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아주 작게 무너져 있다. 바람이 둘 사이를 지나갈 때 윤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저 때문에 그러셨죠? 정숙은 바로 고개를 든다. 아니야. 그건. 윤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어머니가 제 눈치 보셨던 거 알아요. 정숙은 감정을 숨기려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말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준다. 윤지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간다. 어머니, 저 생각보다 어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필요한 말하는 것도 제가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숙은 입술을 살짝 깨문다. 그 말은 사실 고백에 가깝고 책망도 아니고 감정의 비난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각이 묻어 있다. 장면 5. 가까워지는 거리. 정숙이 처음으로 윤지를 똑바로 본다. 그 시선이 약하지만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마음들이 조금 열린 듯하다. 윤지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둘 사이 거리는 이렘에서 70cm, 50cm.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숨이 조금씩 섞인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너도 회사 다니고 집 챙기고 항상 바쁘잖니. 윤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긴장을 씹듯 숨을 들이쉰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진다. 나는 그냥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이 육막의 가장 무거운 순간일지도 모른다. 장면 6. 서로에게 다가가는 감정. 윤지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올린다. 정숙이 움찔하자 윤지는 손을 멈춘다. 약간의 침묵. 그리고 윤지는 손끝을 아주 부드럽게 정숙의 팔꿈치 근처에 얹는다. 어머니가 짐이었으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정숙은 얼굴을 잠시 돌린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가로등 아래서 더 잘 보인다. 윤지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자신의 말이 더 크거나 더 위로하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묵 위에 서 있다. 정숙이 아주 작게 말한다. 고맙다.
그 짧은 두 글자가 30분의 정적을 뚫고 나온 진심처럼 골목을 가득 채운다. 장면 70여에 가까운 골목, 정적의 정리. 멀리서 민수의 차 라이트가 켜지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온다. 정숙은 가방을 고쳐매고 윤지를 쳐다본다. 윤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은 순간 감정은 과한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 공기의 흐름으로 충분히 전해진다. 정숙은 차로 걸어가며 3번 정도 뒤돌아본다. 윤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정숙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골목의 노란 조명 아래 윤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림자 속에서 윤지의 손끝이 가만히 떨린다. 육막은 말보다 멈춤으로 감정을 전하는 장면으로 천천히 끝난다. 장면 1 다음 날 아침, 윤지의 주방. 해가 막 걸치기 시작한 아침. 주방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싱크대에 은은하게 반사된다. 조용한 집안에선 물 흐르는 소리와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이어진다. 윤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대파를 손질하고 있다. 표정은 집중했지만 어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르는 듯 깊어진다. 냄비에서는 미역이 조용히 끓고 그 위에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른다. 파도처럼 들렸다 사라졌다 하며 집안의 공기를 은근하게 데운다. 민수가 졸린 눈으로 주방으로 들어오고 윤지의 손놀림을 보며 멈춰선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윤지는 잠시만 민수를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인다. 예, 할 게 있어서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러지? 윤지는 대답 대신 다진 마늘을 국에 넣고 국물을 한번 떠서 맛본다. 그 조용한 행동이 대답을 대신한다. 장면 2 시장,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 윤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한다. 이른 시간이라 상인들이 막 가게 문을 열고 야채 상자들을 도로 위로 옮기고 있다. 호박이 담긴 상자에서 싱싱한 것들을 고르는 윤지의 자세가 어제와 아주 조금 다르다. 사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크다. 상인 아주머니가 말한다. 어머니 반찬하세요? 윤지는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예, 그런 셈이요. 대파, 호박, 두부, 소고기 약간. 그리고 정숙이 좋아한다는 도라지. 윤지는 물건들을 하나씩 담으며 정숙의 손등에 있던 눌린 자국들이 떠오른다.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어제 마음속에서 들렸던 말이 아침 햇빛에 더 선명해진다. 장면 3집 주방, 두 상자의 반찬. 윤지가 두부를 부치고 호박볶음을 하고 도라지 무침까지 서빙 접시에 올린다. 반찬을 각각 두 상자로 나누어 담는 동안 행동엔 서두름이 없다. 음식을 옮기는 숟가락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 상자 하나에는 우리 집이라고 적힌 포스트잇, 다른 상자에는 포스트잇 없이 그냥 깔끔한 상태 그대로 둔다. 정숙에게 줄 상자는 조금 더 예쁜 용기들로 담아 놓았다. 뚜껑을 닫는 순간 윤지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지면서도 결단의 힘이 느껴진다. 민수가 문틈에서 윤지를 바라본다.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갈까? 윤지는 고개를 3번 정도 천천히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해요. 장면 4 정숙의 집 앞. 윤지는 한 손에 반찬 상자를 들고 정숙의 집 앞에 선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고 가슴께를 손으로 눌러 심호흡을 한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문이 먼저 열리며 정숙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둘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친다. 정숙이 놀라며 봉투를 떨어뜨릴 뻔한다. 아, 윤지야?
윤지는 상자를 앞으로 살짝 들어 보인다. 어머니 드리려고 왔어요. 정숙은 순간 말문을 잃는다. 눈빛이 흔들려 손끝이 봉투에 닿았다 떨어졌다 한다. 장면 5좁은 현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순간 정숙이 문을 열고 윤지를 안으로 들인다. 집안은 낮은 조명 아래 깔끔하지만 조금은 썰렁하다. 식탁엔 정숙이 혼자 먹다 남긴 듯한 국 한 그릇과 김치 접시가 있다. 윤지는 말없이 반찬 상자를 꺼내 식탁 위 빈자리에 하나씩 놓는다. 호박볶음, 도라지 무침, 소고기 장조림.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반찬들 위로 정숙의 얼굴이 천천히 밝아진다. 정숙은 입술을 떨며 말한다. 이걸 다 내가 한 거야? 윤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예.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정숙은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2번, 3번 윤지를 바라본다. 그 뒤 정숙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린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숙인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정숙의 등 뒤로 가 부드럽게 손을 얹는다. 말은 하지 않는다. 위로가 과해 보일까 조심하기에 손의 온도만 조심히 전해준다. 장면 6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정숙이 반찬통 뚜껑을 열어 맛을 본다. 호박볶음을 한 입 먹고 입술을 꼭 다문다. 매우 작은 미소가 얼굴 한쪽에서 피어오른다. 맛있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다. 윤지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싱크대에 빈 그릇을 정리한다. 2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등을 맞대고 움직인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부딪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며 움직인다. 정숙이 갑자기 말한다. 미안했어. 목소리가 아주 가늘다. 윤지는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가 왜요? 정숙은 시선을 들지 못한 채 덧붙인다.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줄까봐 계속 숨기기만 했네. 윤지는 잠시 말없이 정숙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이제부터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요. 정숙은 아주 작게 웃는다.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부드럽다. 장면 7 7막 클라이맥스 결단의 명확한 행동. 윤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작은 봉투를 꺼낸다. 카드 명세서. 오늘 아침 다시 확인하고 가져온 것이다. 정숙은 그것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그건 이제 필요 없어. 윤지는 조용히 단단하게 말한다. 이건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정숙은 손을 떨며 명세서를 바라보다 결국 힘없이 가볍게 고개를 떨군다. 더 이상 아니야라고 말하지 못한다. 윤지는 봉투를 식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는다. 서랍이 탁 하고 닫히는 그 소리가 둘 사이의 관계 변화처럼 묵직하게 울린다. 그리고 윤지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사과도 약속도 책임도 전부 담겨 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정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이며 속삭인다. 고맙다. 장면 8 7막의 마무리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윤지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는다. 정숙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서 있다. 문턱을 넘기 전 윤지는 천천히 뒤돌아본다. 정숙이 멋쩍어 하면서도 어딘가 안도된 표정으로 서 있다. 둘 사이에 어제까지 보였던 두꺼운 유리 같은 벽이 오늘은 훨씬 얇아진 듯하다. 윤지는 짧게 인사한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정숙이 고개를 든다. 그래. 문이 닫히고
정숙은 문 앞에 잠시 서 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식탁 위 반찬을 바라본다. 집안에 퍼지는 향이 따뜻하게 퍼지며 장면이 끝난다. 장면일 새벽 직전 정숙의 집 앞 복도. 복도는 새벽 공기로 차갑다. 형광등은 아직 절전 모드라 어둡고 간헐적으로 팅하고 소리가 난다. 윤지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다. 긴 코트 아래로 발걸음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에는 새로 만든 작은 보자기 상자가 들려 있다. 상자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살짝 새어나온다. 정숙의 집 앞에 도착한 윤지는 문 앞에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 동작은 아주 느리고 상자가 바닥에 닿을 때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윤지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잠시 상자를 바라본다. 마치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멈추고 다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난다. 윤지의 코트 끝이 공기를 부드럽게 스친다. 장면 이정숙, 작은 온기를 발견하다. 몇 분 뒤 정숙의 집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린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진다. 정숙이 문틈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민다. 복도에 아무도 없다. 대신 발치 가까이 흰 보자기 상자가 놓여 있다. 정숙은 상자를 보는 순간 작게 숨을 들이쉰다.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겹친 작은 호흡.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몸을 숙여 상자를 들어 올린다. 손끝에 닿는 온기에 눈이 아주 조금 커진다. 상자를 가슴께에 안으며 정숙은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는 동안 복도는 다시 조용해진다. 장면 3주방 빛 아래 펼쳐지는 작은 변화. 정숙이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온다. 작은 미역국 한 그릇. 윤지가 아침부터 정성 들여 준비한 것. 정숙은 식탁 의자에 앉는다.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한다. 식탁 위 조명이 반사되어 미역국 위에 흔들리는 빛이 비친다. 정숙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가락 떠 입까지 가져간다. 미묘하게 떨리는 손. 그러나 숟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그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따뜻한 김이 얼굴 가까이로 올라오자 정숙의 표정이 천천히 풀린다. 말도 눈물도 없다. 그저 아주 작게 풀어지는 순간. 장면 사창가 고요 속의 깨달음. 식탁을 비운 정숙은 창문 앞에 서서 커튼을 살짝 연다. 아침 빛이 막 올라오는 시간. 아파트 단지의 작은 가로등들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다. 정숙은 손으로 창틀을 살짝 잡는다. 도라지 무침 향, 미역국 향. 새벽 공기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 공기 속에는 전날의 미안함도 오늘의 고마움도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여린 기대도 함께 섞여 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숨. 장면 오윤지의 집, 같은 새벽, 같은 시간. 윤지의 집에도 조용한 새벽이 내려앉아 있다. 윤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코트를 걸치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방 안은 난방기 소리만 흐르고 부엌에 작은 조명이 켜져 있다. 윤지는 정숙의 집 쪽을 바라보진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뻗어 있는 듯 눈빛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책상 위에는 정숙에게서 돌아온 빈 반찬통들, 잘 씻겨 있는 깨끗한 용기들. 윤지는 그 통을 하나씩 쓰다듬는다. 그 손끝이 천천히 멈추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미소가 생긴다. 장면 6서로 다른 공간, 같은 온도의 공기. 정숙은 창가에서, 윤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서로에게 향한 아주 잔잔한 온기가 동시에 퍼지고 있다. 정숙은 조용히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한다.
설거지할 접시를 꺼내든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흥얼거림이 입술 끝에서 한 번 튀어나왔다 사라진다. 윤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가 커피포트를 켠다. 물이 끓는 동안 손을 가볍게 비비며 기다린다. 두 공간은 전혀 다르지만 그 온기는 동일하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생긴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온도. 장면 7 마지막 장면 말없는 연결. 윤지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본다. 정숙도 역시 창문 앞에 서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지만 서로의 집 불빛이 건너편에서 작게 비친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두 집의 창을 스치고 반투명한 빛이 거실 벽을 적신다. 정숙은 조용히 미역국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윤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대사는 없다. 설명도 없다. 음악도 없다. 그저 지나간 상처와 새로 생긴 온기 사이에서 침묵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여운만 잔잔하게 흐른다. 8막은 아무 말 없는 고요 속에서 따뜻하게 끝난다.